예, 자, 예상 문제 286페이지입니다. 286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1번에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모두 골라라. 자,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한 사항을 딱 정해서요. 무엇을 높인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전업건류, 정전업체. 자, 기억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있건요, 없건요, 없건요. 오, 맞는 말. 중개를 건전지도 육성하나. 개건지유, X. 리은의 적절한 규율, X. 공신력 제고, X. 전문성 제고, 국민 경제 이바지, O. 기억, 미형. 정답은 2번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용어 정의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죠. 장롱면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면허를 얘기하고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오케이.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렇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 보조는 중개 보조원의 역할이겠어요. 자,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그죠?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자, 4번,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었다. 오케이.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계약서 쓰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5번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을 말한다. 5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용어 정의 꼭 반드시 반복이 되셔야 되고요. 뭐 내용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반복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가실게요.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8월 전국 모의고사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달 말고 다음 달 모의고사 같아요. 자, 용어 정의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기억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장롱면허 자격을 취득을 한 자를 말한다? 오, 그죠. 니은의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를 말한다. X 뭐가 빠졌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이 빠졌어요. 의뢰받고 복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부칙 개공, 복덕방 할아버지도 자격증은 없지만 등록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붙어버리면 부칙 개공은 개공이가 아니다 그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X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X. 자, 리얼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틀린 지문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가로 열고 법인인 개공의 임원, 사원,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상무, 전무, 자격증 있는 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제외한다 했으니까 리얼은 그냥 X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위험해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바로 틀렸고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개공이, 자,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틀린 건 모두 몇 개냐? 4개 나오겠죠, 4개. 정답은 4번에 4개.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실게요. 중개하고 중개업 구별하는 건데요. 그죠? 틀린 것을 찾았어요. 1번에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 30조 얘기네요. 중개사고면 보증기한도 같이 책임지는데 중개사고냐 아니냐 판단은 판사가. 그래서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중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오,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X죠. 복비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복비 안 받았다면 중개한 것은 맞는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업에 해당한다. X 틀린 것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의뢰받고 복비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O죠. 그죠? O. 토지만 하든 상가만 하든 그건 자기 자유인데 의뢰받고 복비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직업적으로 해버리면 중개업 한 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3번, 4번 주택 상가 분양을 대행해요. 이것은 중개업 본업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개업이 아니라 분양 대행은 뭐죠? 겸업이에요. 겸업. 겸업이니까 본업은 아니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권리금 알선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금 알선한 것도 본업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겸업에 들어갑니다. 겸업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업인 중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괜찮네요. 4번 문제 좋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30조 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용어 정의하고 법제 14조 관련해서 겸업하고 이것을 통괄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결정적으로 2번 지문에 복비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오브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린 거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밑에 5번 문제 갑니다. 5번에 틀린 것을 찾았어요. 권리에는 저당 같은 담보물건도 포함된다. 2번요.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안 될 텐데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의 수반에서 뭐가 된다? 이전요, 이전. 거래를 통해서 이전될 때 가능하고 중개 대상이 된다? 오케이, 그렇죠. 배 깔고 누웠더니 공사 끝나도 공사대금 채권 1억 때문에 계속 배 깔고 누워 있습니다. 오케이. 요 지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 깔고 누워 있느냐? 굉장히 곤란하지요. 공사업자는 공사하고 공사대금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인이 돈 줄 때까지 계속 배 깔고 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지위를 할인해서 1억짜리 채권을 5만 원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요. 지위를. 그럼 사는 사람은 점유, 이 지도 사고 점유하고 계속 배 깔고 누웠더니 1억 받는 채권까지 다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할인받아서 싼 값에 사요. 사가지고 지위를 사서 거기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럼 건물주인이 얘한테 얼마 준다? 1억, 공사대금 1억 줘야 되잖아요. 그럼 1억 받고 나오면 되는 거죠. 유치권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격이 무난해야 됩니다. 한 자리에 앉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앉으면 그냥 1, 2년 그냥 가셔야 돼요. 돈 줄 때까지. 성격이 이렇게 무난해야 되고, 파다닥 끓이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짧아야 돼요. 머리 길면 힘드니까 머리 짧고. 그렇죠. 착하게 사는 분, 협동심이 좋은 그러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좋아요, 유치권 행사. 그렇죠? 이러면 집주인이 바로 돈 줍니다. 이거는 이제 자, 통과. 그래서 유치권도 제가 담배 피는 건 아닌데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자, 맞선을 봤는데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먹죠? 이렇게? 아니, 담배 피세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함께 이전할 때 이전은 중개대상이 된다. 오케이. 자, 3번에 중개행위, 활동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오케이. 자, 그럼 4번 또 나오죠. 중개냐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가.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데 중개인지 여부를 의사를 진정으로 중개할 생각,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X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중개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판사가 판단할 때 중개행위의 개념을 이때는 알선뿐만 아니라 알선과 관련성 있는 행위 하다가 사고 난 것도 중개사고로 본다는 판례죠. 자, 5번 갑니다. 중개는요, 쌍방 의뢰를 받아서 매도, 매수 양쪽 다 의뢰 받아서 단독 중개하는 것도 중개가 되고 한쪽만 매도 의뢰만 받은 개공이가 다른 매수 의뢰만 받은 개공이하고 공동 중개도 중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쌍방 의뢰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틀린 것은 몇 번 됩니까? 4번 X. 자, 1번 지문은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고요. 저당권은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되는 거고 2번도요. 유치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되는데 유치권이 거래를 통해서 이전될 때는 중개 된다는 걸. 3번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중개 행위 자체는 사실이고 5번 지문은요. 양쪽 다 의뢰받을 수도 있지만 한쪽만 의뢰받아도 중개된다는 거. 4번도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개냐 아니냐 판단 누가 한다?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 제가요 중개할 의사를 가지고 주관적 내심적 의사는요 제가 중개의 의도를 가지고요 그 의뢰인 데리고요 강원도 속초로요 바람 쐬러 가자 해가지고요 의뢰인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에서요 제가 땅 팔아먹을 속셈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처리 일단 해주세요. 중개 사고니까 중개업에 제가 보험 들었거든요. 보증기관한테 일단은 사고 처리 해주라고 해주세요. 중개 사고 맞아요. 판사가 야 의뢰인 데리고 강원도 속초에서 회 먹다가 사고 쳤는데 이게 무슨 중개 사고요? 그랬더니 판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의뢰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간 김에 옆에 있는 땅을 팔 생각으로 갔다니까요.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자식아. 근데 그거는 너의 주관적인 룰 주관적인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뭔 중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모든이 다 중개사고로 주장할 거예요. 중개사고니까 일단 보험 처리해 주세요 판사님. 나중에 내가 구상권 들어오면 번대 조금씩 갚을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개도 아니다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가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미는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걸 계속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좀 지겨우니까 자꾸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넘어갑니다. 6번 갈게요. 6번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6번에 중개행위 어머나 또 나오네. 일방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2번에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고 무등록으로 하게 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그렇죠? 판례죠. 자 3번에 변호사가 중개업 하고 싶었나 봅니다. 바로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등록의 기준 갖춰야 되죠. 그래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중개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을 받는다. 4번에 우연한 기회 꼴랑 한 번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업이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업이 아니다. 자, 그다음 5번 질문 늘 나오는 거 시험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를 한 자가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 요구하는데 그쳐버렸다면 복비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지요. 그러면 무등록이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된다. X.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7번 갑니다. 7번 문제 중개 대상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에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를 딱 정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분양권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거래 가능, 중개 가능합니다. 자, 니은의 업재단 X. 자, 디귿의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될 수가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될 거고, 리얼은 계속 나옵니다. 권리금 얘기해요. 그죠? 권리금이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된다. 자, 미음에 허가받고 준공까지 받은 공유수면 서해바다를 매립한 땅, 개인 땅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개인 땅이니까 중개 대상 해당이 된다. 오케이.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 리얼, 미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얼. 정답 몇 번? 5번 나오죠. 5번. 자, 그렇습니다. 자, 8번. 8번 통과합니다. 8번은 중복되니까 통과할게요. 9번 갑니다. 9번. 9번은 이제 임목에 대한 종합 문제이네요. 종합 문제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강남구 소재 개공이가 화성 동탄면 소재 임목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중개했답니다. 사무소 갑은 서울 강남에 있는데 물건이 뭡니다? 임목이요. 화성 동탄인데 임목이에요. 임목. 자, 1번 봅니다. 임목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자, 임목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하고 임목은 하나의 부동산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별개. 네,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임목에 대한 매매 효력, 임목을 팔아먹었어요. 자, 그냥 갑이라 할게요. 그냥 갑이 을에게 팔았다. 그럼 토지도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별개니까. 임목하고 토지는 별개니까 임목의 매매 효력은 밑에 깔린 집안 토지도 영향을 미친다. X. 자, 임목의 매수인은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청구할 수 있다. X, X. 임목만 사놓고는 땅까지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X. 자, 2번. 임목이 만약에 10억에 매매가 되었다. 임목이 10억에 매매가 되었어요. 갑은 중개보수를 매도인에게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 그죠? 매매니까 복비 계산할 때 매매 대금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해서 받잖아요. 그죠? 주택은 어디로 간다? 그 동네 쪼래. 쭈쭈쭈쭈. 주택은 쪼래인데 주택 이외의 것들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령에 특수물건이 하나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이 85 이하. 매매는 0.5, 임대차 0.4. 특수물건이 아니면 다 어디로 간다? 다 0.9로 가요. 다 0.9. 주택이 아닌 특수물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전부 다 0.9예요. 그럼 최대 받으면 얼마다? 0.9. 그럼 10억에 0.9니까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게 900만 원 맞습니다. 오케이. 매수인한테도 받는 거 얼마다? 900. 양쪽 다 받으면 얼마 된다? 18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요. 매매 계약에 해당하므로 요 임목이 지금 매매가 된 거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되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자, 매매에 해당하므로 개공갑은 A, B 해야 되는데. 자, 개공인은 계약일부터 30일 내에 화성시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자,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 대상, 실거래가 신고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하거든요. 임목은 실거래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나이스. 땡큐. 자, 투기가 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다 해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나온 건데, 임목은 실제로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거민, 시군구청장의 거민 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X. 자, 4번요. 확인 설명서 양식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1번 양식보다 주거용 건축물, 주택. 2번 양식 뭐예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건물 같은 거. 3번 양식 뭐예요? 토지, 나대지 토지. 4번이 뭐다? 임목, 광업, 공장재다. 그러니까
임목이니까 확인 설명서 몇 번 양식을 써야 된다? 4번 양식을 작성해야 돼요. 오케이. 설명서 2번 양식을 작성해서 쌍방교부한다? X예요. 4번 양식, 4, 로마자 4. 이거 왜 4죠? 이거 왜 4요? 그렇습니다. 1, 2, 3. 아이고, 재밌어라. 4는 5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이건 5가 되고, 5 뒤에 붙으면 6이 되는 거고, 잘난 척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4번 양식, 4번 양식. 그래서 2번 양식을 작성한다? X. 자, 5번에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계약서에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을 봐야 된다. X예요. 금인은 개소리 멍멍. 계약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계약서에 금인 받는 걸 맞는데 물건이 기본 전제가 뭐다? 토지하고 건물만 금인 받습니다. 그래서 토건 개소리가 돼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개소리가 됩니다. 임목은 금인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금인 받아라 X. 2번 양식 써라 X.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X. 임목은 주택이 아니니까 0.9,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O. 그렇죠? 임목하고 토지는 별개인데 임목을 팔게 되면 토지도 같이 따라간다. X. 자,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니까 이것도 봐주시고. 문제 좋죠? 라고 묻지 말고 진도 나가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학 교수 중에요.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꼭 보고 그대로 뺏겼으면 좋겠어요. 대학 교수가. 자, 그냥 문제 좋습니다. 럭셔리합니다. 아주 그냥 기름기가 쫙 흐릅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 중개 대상.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또 나옵니다. 저당권 포함된다? 2번 또 나오죠. 특정의 장래의 건물도 포함이 된다. 3번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다. 4번의 대우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X, 4번 X. 5번 행정재산 또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4번의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해서 4번이 X. 자, 그 다음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1번에 중개 대상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또 나옵니다. 권리금 얘기해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X. 자, 2번 공사대금 채권과 함께 이루어지는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환매권도요. 행사가 아니라 환매권의 이전. 거래 통해서 이전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 오케이. 4번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이전돼요.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지상권의 이전이잖아요. 중개 대상이 된다. 5번에 요거요.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은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요거 판례입니다. 요거 나오면 많이 우리를 제외하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5번 지문 판례 말씀이 되고요. 중개 대상물에서 토지, 건물, 임목, 광업, 공장, 재단, 명인 방법에서 그 건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으로 간다. OX, X예요. 건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건축물의 개념에 한정된다. 이렇게 돼요. 자, 오케이. 자, 맨 밑에 5번에 판례 있거든요. 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만 볼게요. 중개 대상물 범위에 관해서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판례요. 민법 99조 상의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에 한정돼야 한다. 민법의 건축물은 어떤 개념이에요?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3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기지벽,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을 다 갖고 있을 때 민법은 뭐라고 한다?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비바람을 맞고 건물에 살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지붕, 바람 불면 생각나는 벽, 비룸바. 어제 막은 비바람을 오늘 막아야 되니까 기둥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다가 사람이 거주를 해요. 사용, 수익하다가 이것을 처분할 때쯤 돼서
팔아주세요. 그럴 때 어디로 나온다? 우리 중개사무소로 와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 개념인 것이지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축물 개념은 저거랑 좀 다른가 봐요. 공법은. 공법이니까,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짓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짓든 어떻게 됐든 다 건축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지어라 그런 개념 같아요. 근데 민법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하다가 처분할 때 부동산 사무소 내놓는 거니까 우리는 이쪽 가야 된다, 저쪽 가야 된다, 저쪽 가야 되죠. 건물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 건물 지을 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고 야외 공장한테 다 건축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건물 지을 때 우리 사무소 와가지고 건물 어떻게 짓습니까? 중개해 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민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법 수행은 공법 수행하고 친할까요? 민법 수행하고 친할까요? 둘 다 친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이 좀 더 친하겠죠? 민법이. 그렇죠? 어쨌거나 개인적으로야 뭐 공법을 좋아하지만 그죠? 여기 얌생이 같아가지고. 자, 어쨌거나 민법으로 간다는 거. 자, 그런데 기둥과 지붕과 베이스 된다 이 말 나오면 다 맞추는데요. 요 문구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래 버리면 앞부분 따서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민법에 건물에 한 대다 요만한 딱 붙이게 되면 이게 O예요, X예요? O가 되는데 이걸 쉽게 O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는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서의 건물은 건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민법으로 간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는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앞부분 따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저것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중개 대상물, 뭐 총칙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가실게요. 23페이지 갑니다. 자, 맨 앞에 23페이지에 가시면 테마 3번이 있어요. 테마 3번에 뭐가 나오죠? 시험 제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거쳐서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 실무교육도 받고 그래야지 이제 등록도 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단은 자격증 취득한다 그 얘기인데 요 시험 제도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테마로 이제 뽑은 거죠. 자, 시험 시행 기간 자 간단히 봅니다. 시험은 누가 시행합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오케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시도지사. 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자, 예외적으로 누굽니다? 국토부 장관.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토부에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시험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의결 거친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험은 현실적으로는 시험이 위탁이 되어 있어요. 산업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격 취득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한 명은 부정행위 무효 처분되고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원서비 내야 되잖아요. 원서비가 비싸요. 그래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시켜버리면 100% 다 돌려받고 접수기간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7일 내에 원서 접수기간 끝나고 다음날부터 일주 7일 내에 시험 안 본다 그러면 60%까지 돌려받고 요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거는 요 동그라미 3번이라는 거죠. 시험 시행하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나 시험 안 볼래요. 그러면 원서비 낸 거요 50%까지 돌려받더라는 거. 자, 그래서 4번은 뭐 가는 길에 보면 자기들 잘못으로 시험을 못 봤다 우리가. 그러면 수수료는 원서비는 당연히 돌려받는 거죠. 오케이. 자격증 교부 시험 100% 나옵니다.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 나고 발표 나고 한 달 내에 자격증 줍니다. 동글뱅이 2번 100% 오로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증을 평생 관리를 하겠네요. 준 자가
자격도 취소하고 자격증도 뺏어가고 준자가 자격 정지도 할 수 있고 준자가 또 재발급도 해주고 이렇게 준자가 재발급 해주고 준자가 취소하고 뺏어도 가고 준자가 자격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소 관할에서 재발급도 하고 취소 정지도 한다고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자, 동그라미 3번요. 자격이 취되면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쳐줘야 돼요. 며칠? 7일.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자. 준자가 취소하니까 거기에다가 반납을 하셔야 돼요. 7일. 위반 시에는 100이와 같으려. 4번의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쓸 수가 없지요. 유사 명칭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표. 대표라는 말은 유사 명칭에 해당된다. 자, 동그라미 5번 시험 100%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취되고 주고받고 둘 다 1년 1천. 판례요. 자격증 양도대여로 처벌이 되려면 빌려준 자는 요거 빌려주면 얘가 일을 할 거다. 공인중개사로 행세도 하고 중개업무 계약서도 쓰고 복비도 받고 일할 거다. 이것을 알면서 빌려줘야 되고 빌려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빌려놓고 일을 안 했다면 처벌되지가 않아요. 빌린 자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했다 안 했다 판단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질로 판단해요. 그래서 얘가 다 실질로 일을 했는데 명의자가 가서 도장을 찍어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누가 계약서를 썼나요? 무자격자가 계약을 썼죠. 그러면 얘는 일을 한 거고 얘는 알고 빌려준 거니까 양도대여로 처벌이 되더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거요 또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도 한번 또 읽어보시고 자, 테마 4번 갈게요. 테마 4번 가면 뭐가 나오죠? 정책심의위원회. 자, 아까 시험과 관련해서 원칙은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데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다. 그때 정책심의위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다? 국토교통부. 필수기관은 아니고 둘 수 있다. 임의기관에 들어가요. 국토부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 OX, X. 둘 수 있다는 거. 자, 네 가지 기본 정책요. 정책심의위원회인데 네 가지 기본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기본 정책이 뭐죠? 손자 보육 정책이요. 손자를 어떻게 잘 보육시킬까? 그래서 손해배상책 관련해서 업무보전금, 보험금을 올리자 낮추자.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을 자격 취득하는 사항. 시험을 한 번 보자, 두 번 보자, 여러 번 보자, 보지 말자 이런 거요. 복비를 올려주자, 복비를 깎자, 낮추자. 중개업의 육성, 돈 많이 벌게 해주자. 아니다, 규제를 좀 강화시키자 이런 겁니다. 다 플러스 마이너스 돈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외우고 반복하셔야 되겠죠. 뭐를 심의를 한다? 손자 보육 정책. 오케이. 손해배상, 자격 취득, 보수 변경, 육성하는 사항. 자, 여기에서 의결이 떨어지면 해당되는 관청 거기에 기속돼서 따라가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험 시행에 관해서 여기서 의결이 떨어졌다. 올해는 시험을 두 번 보자 그래요. 그러면 시도의사,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 시도의사는 여기에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따라야 된다. 자, 그런데 복비 변경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밑에 거요. 그렇게 나오면 O다 X다? X예요. 복비하고 시도지사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관청이 따라야 되는데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결국 요거 하나입니다. 자격 취득 시험 시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격 취득 시험 시행일 때는 시도의사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 11 편의점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고요. 그 밑에 위원장 누굽니다?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밑에 심화 꼭 반복해서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구성하는 위원이 있죠.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 이 위원은 어떤 사람이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국토부 몇 급 이상? 4급 이상. 국사,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국사, 고위, 국사를 골려다 끝냈어. 인생이 학식자, 변호사, 부교수고, 부소, 소비자원, 임직원, 부소. 국사를 고1 때 다 끝내요. 인생이 부소. 서울대 법대를 가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추천받습니다. 협회 추천, 시험 수탁자, 산업관리공단입니다. 공단에 추천받은 자, 시민단 추천자, 이런 자 중에서 누가 임명 요청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 요청합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임기가 될 거고, 공무원 이외의 자는 임기가 2년이 되고, 한 명이 그만둬서 보궐로 뽑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거다 하는 거. 자, 제척사유 마지막 개념. 심의 의결하는 위원하고 안건 올린 당사자가 서로 연대가 돼 있다. 당침연대. 한 통 속이면 공정한 의결이 안 되죠. 그러면 위원은 의결해서 뭐가 된다? 제척돼요. 제척되면 스스로는 회피해야 되고요. 안건 당사자는 그 사람 빼고 회의해 주세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야 너는 제척 사유니까 요 안건은 의결하지 말아야지 하고 국장은 뭐 할 수 있다? 핵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자, 그냥 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테마 5, 교육제도. 교육은 몇 가지가 있다?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렇죠? 자, 교육은 4개가 있는데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아야 될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연수교육.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은 보조직, 직무교육이 될 거고, 보존 이외의 자, 개공이든 소공이든 법인의 임원, 사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 보존 이외의 자가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이제 실무교육. 전문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그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보존이 되게 한 바리스타 교육. 직업 윤리를 교육의 주된 내용을 하고, 자, 시간은요, 3시간에서 4시간. 자, 대고자기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대고자기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여기는 법률 지식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주된 교육의 내용을 하는데 법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법제도의 변경사항 위주로 해서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오케이. 요 3가지 교육은 필수 교육.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받으면 이분들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요거 받지 않았다면 보존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연수교육은 요거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는 필수 교육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가 임의 교육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이 있죠.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사고 예방 교육. 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 교육. 개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개나소,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나 소를 대상으로. 사무소 가면 개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개도 소도 있고 중개 보존도 계신 거예요. 그죠? 예방 교육이니까 한다면 며칠 전까지 알려준다. 10일 전까지 통지, 개별 통지하거나 일괄 공고하면 돼요. 그러면 통지나 공고 받았을 때에 이 교육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임의교육이니까. 자, 이 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교육비 얘처럼 돈 내고 받아라 네가, 돈 내고 받아라 네가, 돈 내고 받아라 그러면 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그래서 교육비를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해서 공짜로 할 테니까 받으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오케이. 자, 교육 담당.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4가지 교육.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지사. 교육 담당 시도지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사고 예방교육. 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하는 것인데 간단한 바리스타 교육, 직무교육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등록, 관청도 할 수 있고 개나 손하는 교육은 국토부 장관하고 등록 관청도 할 수가 있더라.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4가지 교육이 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문제통에서 다시 볼게요. 기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몇 페이지로 갈까요? 자, 기출 문제 보시면 시험 제도 200페이지로 가보실게요. 200페이지. 자, 기출 문제 200페이지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7번까지는 아까 봤고, 그죠? 8번 가실게요. 8번입니다. 자, 시험 제도. 지금까지 본 게 시험 제도, 교육 제도, 그 다음에 정책, 심의위원회, 그 3개를 본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자격하고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1번 질문.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달 내에 합격자에 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 기재하고 자격증 교부한다. XX. 자, 일단 틀렸어요. 자격증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맞아요. 그런데 합격자 결정 공고 발표 나고 2달이 아니라 1달 내에 자격증을 쭉 줘버려야 되거든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1달 내에 자격증을 쭉 주는 겁니다. 2달 내에 준다는 얘기는 줬다가 뺏어버리고 8달 내에 준다는 얘기는 나오는 척하다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9달 만에 준다? 도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외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2달 내에 준다. OX 그냥 X. 자격증은 쭉 줘버려야 돼요. 1달 내에 쭉 줍니다. 사랑의 짝대기, 돈의 짝대기, 자격증의 짝대기. 자격증은 몇 달에 준다? 1달 쫙. 그 다음에 포상금, 중개법의 포상금도 몇 달 내에 쭉 줘버려야 돼요. 1달 내에 쭉 줘버려야 돼요. 지급 결정이 떨어지면 1달 내에 쭉 줘버려야 돼요. 사랑의 짝대기도 하나 갖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2개 가지고 쫙! 자, 그래서, 자,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한 달 쭉 준다는 거예요, 한 달.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인정이 될 수가 없다.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에 자격증 시험 문제입니다. 재발급,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재발급 신청서를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 재발급 신청하는 거죠.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 양도돼요. 시험 잘 나오는 판례죠. 빌려주면 처벌되는데, 빌려주면 빌려받은 자가 행세하고 일을 할 거다. 이것을 어떻게? 알면서도, 알면서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5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했다. 그 말은 자격증을 양도돼 빌려준 건데, 빌려주면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이 되고,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등록증을 빌려줬다면 등록이 취소되고 주고받고 둘 다 1년 1천으로 처벌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 빌려줬으니까 자격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틀린 것 1번이 틀렸네요. 그죠? 1번 X. 자, 밑에 9번 갈까요? 9번에 자격 시험 옳은 것을 찾아라. 30의 기출. 1번에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X죠.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번 X. 자, 2번요. 시험 나오죠.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재발급 신청한다. X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준자에게 재발급 신청하셔야 되고. 자, 3번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X죠.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줘야 되고. 자, 4번도 시험 문제죠. 시험 시행 기간의 장, 부정의 한자, 컨닝했어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시험지 다 찢어버리고, 그 무효 처분한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시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부정행위 5년인데
문제 조금 이제 까다롭게 살짝 또라이성으로 내면 부정행위 한 자 당해 시험 무효 처분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의자에 정지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OX, X가 돼요. 이게 4월달 모의고사인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전국 모의고사에. 아니, 그 내신 분이 또라이는 뜻이 아니라, 이제 또라이를 대비해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어쨌거나, 자,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뭐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여기까지 항상 주의하십니다. 무효 처분. 그날에 적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적발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적발되어서 무효 처분된 날. 당일날 안 걸렸는데, 그 다음날에 보여준 애가 자수하는 바람에 다음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무효 처분이 되었다. 그러면,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기준이 아니라 무효 처분입니다. 4번 정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자, 계략적인 사항을 12월 31일까지 관포일간식으로 공고한다. 이 틀렸어요. 원래 시험 있다 없다. 계략적 공고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 5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정답. 30회 기출인데 재작년 시험이었거든요. 30회인데도 별거 없죠? 1번에 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된다. X가 되고, 그죠? 이번에 재교부 신청은 국장이 아니라 시도의사.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의사. 그다음에 부정행위 5년간 시험 못 본다는 거. 늘 나오는 거 자기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이거 30회 때 이거 틀리신 분도 계셔요. 부정행위 하면 5년 시험 못 봅니다. 수험표에 나와요. 수험표 책상에 올려놓고 신분증 올려놓고 시험 보는데 부정행위 5년이 나오는데 이거 틀려버려요. 자, 5번에 계략적 공고는 2월 28일까지 올해 시험 언제 본다, 몇 번 본다 이렇게 되고 전년도 연말까지가 아니라 올해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뭐 수준이니까 그죠? 시험제도 나오면 가볍게 점수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 봅니다. 작년 거네요. 30일에 틀린 걸 찾아라. 1번 또 나오죠. 자격 취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3년. 3년간 시험을 못 보고 또 결격이니까 중개사무소 종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존이 될 수도 없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자격증 빌려주면 된단다? 안 된다. 빌려주지 마세요. 자, 3번에 자격정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 자격정지 받은 소공이가 정지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이중 소속하면 처벌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격 정지받은 개공이가, 소공, 자격 정지 이빨 때리면 6개월까지 때리는데, 정지받고 6개월이 경과됐다. 정지를 벗어났어요. 그죠? 자격 정지 벗어났죠. 그럼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이중 소속은 지금 아니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격하고 관련해서 결격 기간 중에 있으면 일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결격이 아니라면은 중개사무 종사할 수가 있거든요. 자격정지 받았는데 자격정지를 이빠이 받으면 몇 개월까지 받는다? 6개월까지 받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버렸으니까 자격정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임원, 경영진이 될 수도 있겠죠. 주식회사 21세기 법인인데 요 법인의 자 21세기 법인입니다.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다 가정해봐요. 그 분사무소의 소공이었어요. 자격 정지를 6개월 먹었어요. 6개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결격에서 벗어난 겁니다. 종사하시면 되는데 승진해가지고 주사무소 경영진으로 승진해서 올라갔어요.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이게 이중소소로 처벌되려면 여기에 다른 법인의 개공이 될 수 있다 하면 X가 돼요.
근데 지금 다른 법인이란 말이 없고 그냥 같은 법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경영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했다 하게 되면 자격증을 양도돼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자격 정지가 아니라 뭐다? 자격 취소가 돼요. 그래서 4번 X가 되고 당시에 3번 가지고 한참 시간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해설 강의할 때도 야 이거 이중 소속 금지하고 이거 헷갈리겠는데 한참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4번 지금 보니까 아이고 3번을 걱정하면 시간 낭비겠구나. 그렇죠. 어차피 틀린 것은 하나일 텐데 4번에 자격증 빌려줬는데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정지 아니라 자격 취소거든요. 그래서 4번 다 찍고 점수 받으시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놨던 그 기억납니다. 갑자기. 자, 5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그러한 명칭이나 유사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썼다 하면 어디로 간다? 1년 1천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정답 샵은 정답 30일의 기출. 별거 없죠. 자격증 빌려주면 된다. 자격이 취득되지 그거거든요. 예, 그래요. 자, 11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에 틀린 것을 찾았어요. 입실의 기출. 위원장은 제1차관이다. 오, 위원장 포함해서 7, 11 편의점에 다 모이십니다. 오케이. 3번. 복비 올려주세요. 올려주기로 했어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 시도의사하고 복비하는 관계가 없어요. 시도의사 따라야 되는 것은 자격 취득, 시험 시행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X. 자, 4번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조사 등을 이미 지가 했대. 이미 선입견 갖고 있대요. 그러면 공정 의결이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제척된다. 오케이. 5번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그때는 누가 한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해두는 거야. 그래서 미지직 위원,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더덕 위원 아닙니다. 미지직 위원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오 맞는 말. 틀린 것은 3번이 X. 자, 넘어갈까요? 12번 문제 갑니다. 자, 12번에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을 찾았어. 30회 기출. 1번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오케이. 자, 2번 또 나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어디에 다 모여라? 7, 11 편의점에 다 모여라. 오케이. 3번 또 나오네.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미 뭘 했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 조사 등등을 지가 이미 했대요. 한 것은 이응 아니면 지읒이에요. 연구, 용역, 감정, 그 다음에 조사, 진술, 정언 뭐 이런 거예요. 자문. 이응 아니면 지읒입니다. 아자, 화이팅. 자, 이응 아니면 지읒인데, 어쨌거나 뭘 했대잖아요. 이미 했다면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공정한 의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한다? 이미 베린 몸, IBM. 아이고, 재밌어라. 자, 그래서요.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된다. 오케이. 맞아요. 자, 4번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XX. 부위원장이 아니라 미지직 위원.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 대행한다는 거죠. 4번이 X가 되고 5번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합니까? 그렇습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더라. 맞는 말. 틀린 것은 4번이 X. 자, 그다음 밑에 13번 갑니다. 자, 13번 보시면 교육제도. 옳은 것을 모두 그랬어요. 자, 기억에 지금 계속 나옵니다.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오케이. 실무교육 받아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등록의 요건 기준에 해당이 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니은에 개공으로서 폐업하고 문 닫고 폐업하고 등록증 받나 폐업을 했어요.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와요. 1년 내에 소공으로 일하러 들어옵니다.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받아야 한다. X. 자, 디귿에
연수교육 시간은 이빨이 세리한 게 아니라 12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이에요. 연수교육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맞겠죠? 시도의사가 때려요. 그죠? 교육받으러 오세요. 오세요. 어떤 분은 530만 원 아닙니까? 오세요니까. 아니, 그건 오세훈이고, 이건 오세훈이고. 500, 연수교육 받으러, 500 이하 과태료. 자, 그렇습니다. 자, 자꾸 오버했네. 점잖게 해야지. 그런 것 기억하고, 리얼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가실게요. 교육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래요. 1번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으로 들어갈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격증은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자격이 없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경영진으로 들어갈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상 아니다, X. 자, 2번 실무교육 작년 같은데 그렇죠, 작년이요. 실무교육 시간은 이륙이 아니라 이빨이에요, 이빨이 어떻게 세리하게 이빨이 세리하게 꽉 깨물고 받는 게 실무교육이거든요. 26시간 X. 자, 그 다음에 보존이 받을 실무교육 X예요. 보존이 받는 것은 무슨 교육이다? 직무교육. 보조직, 그죠? 직무교육 받는 거고, 직무교육은 뭐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직무교육의 내용보다 직업 윤리를 주된 내용을 합니다. 자, 4번요. 개나 소는 개나 소죠.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교육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교육비 지원은 어디에만 나오는 말이다? 사고 예방 교육할 때만 나와요. 교육비가. 자, 그래서 4번 정답 되고요. 5번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건 맞는데 연수교육 누가 합니다? 시도의사가 합니다. 교육 담당 시도의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 하면 X.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고 15번부터는 이제 다음 주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예상 문제로 가봅니다. 자, 예상 문제 아까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예상 문제 11번까지 풀었나요? 12번 가보실게요. 12번은 293페이지거든요. 293페이지로 가보십니다. 293. 자, 293에 가면 12번이거든요.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자, 뒤에 몇 문제 안 되니까 몇 문제 조금 더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12번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고생하셨고요. 이 시험은 국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X잖아요. 그죠?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자, 60% 돌려받는다? 오케이. 시험은 매년 한 번 이상 시행하는데 의결 거치면 그의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 자, 4번에 국토부령이다,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리에 필요한 사항 나오면 대통령령일 거고 나는 그래도 네 말 못 믿겠다, 외우겠다 그러면 운구대,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입니다. 운구대. 자, 그 다음에 5번요. 늘 나오는 거. 자격이 이취되었다.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3년. 그래서 3년이 경과가 되어야 시험 봐서 공인중개 될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틀린 것은 1번이 X. 자, 그 다음 밑에 13번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이제 눈에 다르긴 합니다. 눈이 아파요. 자격이 몇 년? 3년. 야,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그죠? 자격이 취되면 3년간 시험 볼 수가 없다. 오케이. 2번 또 나오잖아요. 합격자 결정 공고되면 2달이나 몇 개월, 1개월 내에 자격증을 쭉 준다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자격증을 주는데 2개월이 아니라 한 달 내에 쭉 준다는 거예요. 자, 3번요. 재발급은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4번, 돈 받든 안 받든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고요. 5번 또 나오죠. 자기의 성명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양도되어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빌려주면 자격은 취소됩니다. 오케이. 형벌은 1년 1천이고요.
오케이. 자, 14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에 자격증 줄 때 장부에다 기록하고 주거든요. 교부대장. 중개사법에 나오는 대장은 전부 다 전자대장.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합니다. 오, 대장 나오면 무슨 대장이다? 전자대장. 요즘은 글자로 이렇게 쓰는 장부 안 만듭니다.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컴퓨터로 다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장부 대장은 다 전자대장. 오케이. 자, 니은입니다. 징글징글 나옵니다. 시험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우리는 서울시장이 주죠. 서울시장. 사무소를 어디다 두었다? 제주도에 두었다. 가정해봐요. 제주도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자격증은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줬다라고 가정해봅니다. 자격증 관리 누가 한다? 서울시장. 서울시장.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행한 후에 사무소 관할 시도에 통보한다고 X예요. 서로 바뀐 겁니다. 자, 자격증 관리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의사. 저 교부한 서울시장이 자격 취소 처분하고 취소 처분을 위한 절차, 사전 절차는 청문이 될 텐데 이 청문은 누가 한다? 현지에서 합니다. 현지에서 단속 걸고 제주도지사가 단속했더니 자격증 빌려줬더라. 취소에 필요한 사전 절차 청문을 재판을 현지에서 제주도에서 하고 그 결과를 교부한 시도에 통보를 하면 결국 교부한 시도가 뭐 한다? 자격을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디귿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리얼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X,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거 기억하고 디귿됩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문제죠? 어디서 본 듯한 문제. 네, 아마 오전에 하셨으면 오전에 봤던 문제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5번 갑니다. 15번, 자, 15번 문제인데, 15번도 예상컨대 8월 모의고사 나오지 않을까. 자, 15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시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거 하고, 사무소에 종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은 개념이 서로 달라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두 사람, 자격 취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부정행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종사가 사무소 종사 안 되는 사람 13명 같은 14명,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선고 300 이상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 등록 취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오케이.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고시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오케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한미라도 결격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자체도 결격. 등록 취소로 가는데 2달 내에 해소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무소 종사가 안 되는 자죠. 결격사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겠죠. 자격 취소 부정행위가 아니니까 시험 볼 수는 있는데 미성년자는 결격에 해당돼. 결격. 자, 결격이니까 미성년자의 개공으로 종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O다, 기억은 OX? O.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니은의 부정행위 5년. 시험 본다, 못 본다? 못 봐. 그죠? 부정행위 5년의 시험을 못 보잖아요. 응시하기 정의되는데, 여기에 결격사유, 종사가 안 되는 결격사유에 부정행위 5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으로 종사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집행유예 여기 있거든요. 시험은 본다, 못 본다? 봅니다. 시험 볼 수는 있어요.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자격증 3년, 부정행위 5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인자 될 수는 있다. 시험 봐서 자격증은 따돌 수가 있다. 오케이.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이니까 저기서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이 기간 중에는 사무소 종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봐서 자격증은 따돌 수가 있다. 없다 했으니까 X죠? 자, 리얼 또 나올까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효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효서로 다르면 자격시효 처분에 필요한 절차,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뭘 얘기합니다? 청문 얘기하죠. 청문 절차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효서로 한다. X죠? 청문 절차, 재판 절차는 현지에서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오케이. 그래서 리얼도 X. 자, 미음에 시험은 매년 한 번 시행한다. X 한 번 이상,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다만 정책 시민의 의결을 거치면 당연도 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문제도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정답 몇 개다? 옳은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월 모의고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정이라 했죠? 꼭 나온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꼭 이거 반복하시래요. 꼭 보시고.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정책 심의위원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의 자격증 재발급,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효사에 해야 된다? O. 그렇죠? 자, 니은의 자격 취득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니까 둘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0점하고 95점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이제는 조금 보셔야 되겠죠? 정책 심의를 둘 수 있다. 자, 디귿에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하고 세븐, 11에 다 모인다. X에요. 포함. 모여라 해놓고 지가 안 오면 곤란하죠? 위원장 포함해서 세븐, 11 제외한다. X. 자, 보수 변경을 심의할 수 없다. X. 손자, 보육, 정책. 이것은 심의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의할 수 없다. X. 자, 위험해. 국토부 장관은 시험 수준 균형률이 필요한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장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을 할 수 있다. X. X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거치지 않고 하면 X. 옳은 거 몇 개냐? 하나 나옵니까? 16번은 1번이 되겠어요. 하나. 자, 17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한 명 포함해서 7, 11. 자, 국장이 시행할 때 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친다. X. 사전 의결이죠.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사전 의결. 디귿에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X죠. 출석위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 자, 리얼의 정책심의위원회 4가지 기본 정책, 손자 보육 정책. 그래서 보수 병행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오케이. 위험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X죠.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냐? 미지직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 대행. 자,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3개 나옵니다.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 되겠어요. 자, 18번요. 밑에 거. 정책심의위원회 4가지 기본 정책 심의하는데 손자 보육 정책이요. 손해배상, 자격 취득, 보수 변경, 중개업 육성하는 사항. 틀린 거 4번이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정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4번 X.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는데 4번 좀 보실게요. 임기는 2년인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OX. X예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이쪽은. 그렇죠. 그래서 4번 X가 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협회 공제운영위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X. 자, 밑에 20번 가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옳은 것을 찾으라 했거든요. 옳은 걸 찾으라. 1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요 간사는 위원장의 부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원장이 자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요거 맞거든요. 위원장의 부하 쫄따구 사무처리 간사. 간사는 몇 명 둔다? 1명.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땡큐.
간사는 한 명을 둡니다. 간사 한 명. 간사 한 명. 자, 1번 정답이 되고,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아니라 미지직 위원. 자, 3번 질문요. 안건의 당사자는 그 위원이 공정한 의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얘 빼주세요. 왜 회의하실 때 얘 빼주세요. 회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걔 빼달라. 기피 신청. 이걸 어떻게 제가 한 방에 탁 해드려야 되는데, 기피 신청을 하는 거고, 회피는 누가 한다? 회피는 위원이 I am happy 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스스로가 나 재척 사유니까 나 집에 간다잉 하는 것이 I am happy. 그 다음에 안건 당사자는 저 사람 재척 사유 같은데 빼주세요. 기피 신청. 용어 시험 나올 때 됐다 하는 거. 기피 신청. 자, 요 기피. 누가 좋은 거 없으신가요? I am happy까지 됐는데. I am happy 반대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바로 안건 당사자는 얘 빼주세요. 기피. 자, 확 이렇게 딱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게요. 그래서 회피가 아니라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의결로서 결정합니다. 자, 4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요청한다. X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고 국토부 5급이 아니라 국사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인데요.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남들 어렵다 그럽니다. 무지 어렵다 그래요. 자, 그래서 1번 X가 되고, 자, 넘어갈게요. 21번 숙제 할게요, 숙제. 자, 22번도 숙제 하시는데, 5번 지문요, 22번에 맨 밑에 5번 지문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X죠. 예방이니까 1방, 10일이겠죠? 1방,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5번 X. 숙제 같이 해드린 거고요. 자, 23번요. 교육제도 틀린 걸 찾아라. 2번 맞을까 틀릴까 이거요. 직무교육, 보조직, 보존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직업윤리는 커피 탈 때 약 타지 마라. 맞는데 전문 법률지식은 교육 안 할 것 같고 중개실무, 경영실무도 교육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직무교육은 어떤 교육 내용을 한다? 직업윤리 등 찍찍을 교육의 내용을 할 것 같아요.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오케이. 자, 24번. 교육 옳은 것을 찾으세요. 요거 보고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24번 갑니다. 교육 옳은 걸 찾아라. 1번.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실무교육 받아야지 등록이 되니까 등록 기준 요건에 해당된다. 자, 2번요. 개나소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 X. 예방교육은 아무나 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자, 3번. 시도의사는 연수교육 하려는 경우 2년 되기 1개월 전까지 시간 다 됐으니까 연수교육 받으세요. 통지한다. X. 투투. 그렇죠? 찾아서 양쪽 귀 대고 투투. 이쪽 귀뚜기 투투. 이쪽에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투투 하거든요. 1개월 X. 4번에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 이하 과태료 때린다? 맞겠죠? 교육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500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 옳은 거 정답 4번. 자, 5번요.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이 되고자 하는데 신고일 전 1년 내에 연수교육이 웬 말이냐? 뭐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옳은 거 정답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